자, 다섯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채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가난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, 우리 머시베는 무시키님께서 채팅 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.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잘 안 하던데요. 이게 이 노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노력이라는 게 뭐 일을 한 노력도 있고 공부 노력도 있죠. 근데 공부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이 노력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예, 가난한 환경에 자라는 사람들이. 물론 이게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케이스는 많습니다. 케이스는. 자, 못 사는 환경에 자란 사람일수록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.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상당수는 그렇습니다. 상당수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, 못 사는 환경, 그러니까 좀 가난한 동네에 자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친구 본 적 있습니까?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아는 학창 시절에 봤던 못 사는 친구는 다 실업계 갔습니다. 실업계. 저도 실업계 갔고. 보통 실업계라는 게 뭐예요? 공부를 못하니까 가는 거죠. 객관적으로. 물론 이 실업계라는 게 내신 성격이 좋은데도 하향 지원해서 가는 친구가 있어요. 내신 잘 따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. 근데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저희 때도 지금도 비슷해.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실업계라면 못 산 애들이 간다.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. 집안 환경 안 좋고 못 산 애들.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. 내가 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실업계 나왔지만 그 같이 다닌 친구들이 다 집안 환경이 안 좋았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봤던 사람도 그랬어. 그래서 약간 돈병상의 느낌이 많이 있었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좀 가슴에 사무치긴 하지만 그 부인할 수 없는 얘기긴 해요. 못 산 환경이 잘할수록 공부 잘하고 잘 산 환경이 잘할수록 이제 공부 잘한다. 왜냐하면 노력의 결과라는 게 공부도 포함이 되거든요. 공부가 노력을 해야 잘 나오는 거니까. 물론 천부적인 사람도 있지만. 그래서 보면 왜 그 대학교 입결 좋은 데가 땅값이 비싸고 하잖아요.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그리고 이제 가난한 환경에 자란 사람일수록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갑니다.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고 금방 관둡니다.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. 어떤 이유가 있냐? 가난한 환경에 자라는 사람일수록 이거하고 같이 연관됩니다. 이 공부를 못하니까 당연히 좋은 직장 못 들어가죠. 좋은 직장. 아니 생각해봐.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?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직장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고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죠. 뭐 4년제 같은 경우에 정말 대기업 같은 데 가려면 이름들은 말만한 이제 대학교 나와야 되고 뭐 대학교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학점도 관리 잘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어학성도 좋아야 되고 대외 경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야 좋은 데 가잖아요. 그렇게 해도 좋은 데 갈지 안 갈지 장담할 수 없죠. 요즘 같은 시국에는. 예를 들어 생산직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. 생산직도 그 고졸이라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어요. 그 고등학교 학생 중에 내신 성적이 좋은 사람들만 고졸 특채로 대기업 생산직에 꽂아주는 케이스 있습니다. 그래서
공부를 못할수록,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공부를 못하잖아요. 못하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하청 공장 들어가요. 하청 공장. 하청이나 조수 공장 들어가요. 당연히 조수 공장 하니까 어떻게 돼요? 일은 힘든데 사람도 안 해주고 돈은 그지같이 주고,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만두는 겁니다. 쉽게 그만두는 거예요. 만약 공부를 했으면, 내신력이 좋았으면 여기 안 왔겠죠. 좀 뼈아픈 얘기네, 얘기하다 보니까. 참 이런 게 안타까워요. 이 가난한 환경이 자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가난을 딛고 좀 일어선다거나, 아니면 자기가 가진 환경을 좀 극복하고 좀 잘 되는 케이스가 많으면 좋겠는데, 요즘에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제가 예전에 겪었을 때보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점점.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잘 안 한다. 또 이유가 뭐냐면, 부모님이 노력하는 모습을 이 자식들한테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. 이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.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부모님 직업이 다 좋아요. 근데 이제 공부 못하고 이제 못 사는 동네 사는 친구들은 부모님 직업이 안 좋아. 보통 그런 직업이 많을 겁니다. 일용직. 노가다죠, 노가자.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난한 환경이 자란 분들 보면 아버지가 뭐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는 안 하고. 그래서 맨날 이제 엄마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. 그런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뭐 열심히 살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그게 정말 크거든요. 제가 보니까 그 부모님 영향이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.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가정에 충실하면 그게 자녀들한테도 가는 것 같아요. 네, 자녀들한테도. 왜냐 아버지가 맨날 이제 집에서 있잖아요. 술만 마시고 일은 안 하고 돈 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만 일상 보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야. 자식도 닮아가는 게 있어. 이게 가정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. 반대 경우도 있어.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앞가림 못하고 엄마가 돈 안 벌다 보니까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, 난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 안 살아야지 하면서 도끼 먹고 잘 되는 케이스 있어요.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난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 안 될 거야, 난 여기 떠날 거야, 이렇게 막 도끼 깨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나 어떻게 해서 서울 가가지고 부모님하고 안 보고 살 거야. 그래서 정말 도끼 깨물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. 정말 소수예요. 못 사는 환경에서도 뭐 서울대나 연고대 가는 사람이 있어요.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소수라서 그렇죠. 소수. 제가 봤을 땐 그럴 겁니다. 뭔가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것보다 이제 가난에 사무치다 보니까 이거 내 선에서 끝내야겠다. 내가 공부라도 안 하면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겪어왔던 환경들 이 고스란히 나한테 물려받는다. 내가 독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못 끊는다 생각해서 정말 악바리 정신으로 하는 분들, 그런 케이스는 옛날이나 지금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. 이게. 왜냐면 공부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데
좀, 이 가난 환경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, 집이 공부할 환경이 아니에요. 집에 술 냄새 나고, 집안 어지럽고, 정리도 안 돼 있고,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, 정말 독하지 않은 이상은, 웬만한 사람은 독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못하죠, 공부라는 게. 제가 51살인데,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려운 집 아이도 공부 잘해서 잘 되는 경우 많이 봤는데, 언제부터인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솔직히 저거는 저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. 저분도 꼰대인 거예요.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꼰대입니다. 왠지 아십니까? 그 호수님이 51살이면 저분이 고3 때가 몇 년도입니까? 지금 51살이면 74년생이네요. 74년생. 그러면 저분이 고등학교 때면 91년도잖아. 저 때는 사교육이 없다시피 한 시절 아닙니까? 특히 사교육이 있으면서 사교육이 발전하면서 이 가난한 환경에서 공부해서 뭔가 역전하는 사례는 등장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호수님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. 상황이. 저 때는 공평했습니다.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무기 같은 것들이 공평했기 때문에 잘 사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교육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붙고 그랬습니다. 공부하는 역전이 가능했죠. 저분이 아마 그 세대일 겁니다. 그 여러분들 그 책 아시죠?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. 그 장수수 변호사님. 아마 나이대가 비슷하네. 저분이. 사실 장수 변호사님도 그런 말 있어요. 운이 좀 좋았던 세대라고. 왜냐하면 사교육이 뻗치지 않았던 그 시기에다가 이런 수시 모집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라서 수능 한 방울 역전이 가능했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의 수혜자라고 얘기합니다. 물론 그분이 엄청나게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완전 다릅니다. 완전. 물론 저 시기 때도 공부 잘하는 게 정말 어렵긴 했는데 지금은 뭔가 판이 다 짜여진 것 같아요. 네. 판이 정말 짜여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있잖아요. 이게 참 가난한 환경에서 뭔가 뒷골하기 힘듭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자기가 빨리 받아들이고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 된다. 난 부모님처럼 저렇게 돈도 없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좋은 직업도 못 가지고 맨날 신세 한탄하며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 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정말로.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부모님을 동기부여로 삼아야 돼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난한 환경에 자라신 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 원망이가 달라지는 거 없어.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우리 부모님 못당한 거 내가 대신 이루겠다. 아니면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. 난 저렇게 맨날 세상 원망하면서 노력도 안 하고 안 살아야지. 이런 마음을 갖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가난한 게 계신 분들 악바위 정신으로 어떤 분야든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